네, 안녕하세요. 부캐지수의 지수입니다. 오늘 8월 31일자 두 번째 방송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을 계속 보면서 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음질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마이크를 이거를 녹화를 하려고 이번에 샀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일 좀 그 방문 업체 산 업체에 가서 한번 좀 문의를 해볼게요. 좀 듣기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구독하신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구독해주신 분이 너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조금 영상에 더 신경을 쓰려고 프리미어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1년까지는 뭐 일단은 구독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뭐 앞으로 좀 영상도 좀 퀄리티 있게 편집도 해보고 하고 싶어서 일단은 구매를 했는데 오늘 영상부터 편집이 되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 저도 숙련 과정이 필요해서 어렸을 대학생 때만 배워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편집 없는 영상으로 좀 봐주시고 뭐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방송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종목부터 한 번씩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 어떻게 두산중공업이랑 신풍제약에서 수익은 많이 내셨나요? 우선 전 두산중공업은 64%의 반매도 했고요. 뭐 제 인스타그램 보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신풍제약, 두산중공업 모두 다 60%대 수익률이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신풍제약은 제가 기존에 1차 분할 매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산중공업은 오늘 1차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세 가지 주제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분할 매도는 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두 번째, 종목을 하다 보면 어떤 종목의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힘을 줘야 될지 애매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장에 낙폭이 심했죠. 그래서 오전장에 매동 매매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선은 분할 매도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두산중공업을 사실 14,700, 15,000원, 14,500원 이 선으로 해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매도하시고 나서 이제 더 물량 올라가시는 거 보고 조금 속상해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잡아드리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분할 매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물론 이렇게 더 가면 아쉽긴 아쉽죠. 근데 분할 매도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분할 매도를 일단은 하지 않고 이 종목을 계속 갖고 있다가 보면은 이 종목이 다음날 또 뭐 10%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5%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커진 상태에서 10% 마이너스 되는 거는 13%, 15%까지도 마이너스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 나는 돈을 분명히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번 것 같지 않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억울해서 그 종목에 대한 미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 미련이 생기고 이러면은 정말 좀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할 매도에 대한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내가 목표하는 1차 목표가를 정해둬서 1차 분할 매도를 해놓고 또 남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내가 좀 더 갈 때까지 가볼 수 있는 배짱이 좀 생기거든요. 사실 이제 마인드가 중요한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나서 이 종목이 튀어도 어차피 남은 물량이 있으니까 그래 이거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또 만약에 떨어지고 나면 아 그래도 1차 매도라도 해서 다행이다 얘는 조금 더 보자 어차피 물량이 아까보단 적어졌으니 뭐 이런 부분이 또 위안이 되고 또 만약에 1차 매도를 분할 매도를 해두면
시세 봐서 한 번 더 들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수익을 너무 짧게 먹진 마셔라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이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하는 범위가 되었을 땐 그래도 한 번은 분할 매도를 하고 가셔라. 그래야 다음 2차 대응이 조금 더 이성적으로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섭섭하시더라도 오늘 15,000원대에 매도하신 분들은 그래도 잘 하신 거고 좋은 습관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내일 내가 반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두산중공업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반 물량을 지금 둔 상태고 일단 반 물량을 뒀기 때문에 큰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은 계속 가져가 보려고 해요. 왜냐면 테마 자체가 조금 세게 붙은 상황이었고 거래량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많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길지 않잖아요. 지금 보시면 윗꼬리 자체가 짧은 편이라서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보면서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것도, 어차피 물량이 반밖에 없으니까 베팅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선 제가 기준을 잡고 있는 거는 한 2만원 선까지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가져가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추세가 꺾인다는 거는 보통 우주선이 이렇게 상향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만약에 우주선 자체에서 좀 종가가 위에 있는 상태다 그러면 우주선 기준으로 잡고 얘를 익절가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풍제약은 저는 일단 오늘은 매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60% 수익률을 갖고 있고요. 이분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한 13만 9천 원까지 가는 거 보고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13만 9천 원 선에서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좀 강하게 간다 그러면 전고점이 15만 9,500원 선에서 뭐 여기서 또 반을 덜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전량 매도를 하든지. 요것도 뭐 내일 한번 또 특이사항 있으면 한번 같이 종목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될 종목을 그러니까 어떻게 선별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이게 어쨌든 경험에 의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정말 재료가 어느 정도의 장기성을 갖고 있는 재료고 확실한 재료인지, 뭐 정말 찌라시적인 뉴스나 뭐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급등 테마는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은 뭐 거래량, 뭐 차트, 수급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비중을 실어야 되는데, 제가 두산중공업을 제안 드렸을 때 20%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20%에 30%는 비중을 많이 싣는 거거든요. 저는 종목을 한두 개에 이제 몰빵하지 않고 10개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보통 뭐 5개에서 7개는 안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뭐 예산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권장해드린 건 그래도 5개에서 3개 정도로는 해주시는 게 타격이 너무 크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거든요. 뭐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도 어쨌든 안전적인 나만의 방법을 좀 찾아가시는 게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7개, 평균 7개 선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제가 20%에서 30% 비중을 얘기한 거는 높은 비중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재료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 발전 있죠. 또 주식 테마 중에 가장 강하다는 합병 이슈가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지금 8,100만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7,200만이 들어왔고 어제도 7,200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보시면 4조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물론 올라서 시가총액도 올랐지만, 근데 이 정도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상승세를 이렇게 나타나 줬다는 것 자체가 조금
테마 자체가 좀 센 테마구나. 그냥 약 한번 시세를 주는 급등, 단순 급등 테마는 아니구나 라고 약간의 희망적인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봅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기간, 투신, 연기금, 그리고 뭐 거기에 뭐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수급이 있으면 어쨌든 이 수급 주체 자체가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갖고 있는 수급이 붙은 거잖아요. 그럼 그 애들은 물량을 좀 비중을 높여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두산 같은 경우에도 비중을 높인 거예요. 단순히 뭐 시가총액이 높고 코스피다 코스닥이다의 그 기준이 아니라 수급 자체가 돈 있는 애들이 좀 들어왔다. 네, 그런 부분이고 뭐 거기다가 뭐 이거는 꼭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뭐 증권사 순위 자체에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더 얘네가 이 종목 좋게 보네. 얘네 좀 그래도 돈도 많고 난다 긴다 하는 회사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이 일단은 수급이 너무 좋았고 재료가 합병 테마에다 풍력발전의 그 최근 그린 뉴딜이잖아요. 그 테마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화끈하게 제 기준에서는 화끈하게 실을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넷마블도 가지고 있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비중을 20% 조금 넘게 담았어요. 그래서 넷마블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12만 3천 원에 지금 담고 있어서 한 34% 수익을 보고 있고요. 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좌를 바꾸려면 뭐 10% 20% 수익이 나더라도 또 손실이 10% 20%가 나버리면 이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50% 70%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참고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탄탄한 종목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넷마블을 한 요맘때 이제 좀 그 기존에 사실 늦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기존에 이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제 보합권에 계속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매수를 했고요. 사실 뭐 카카오 게임즈 볼 상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했고 이때 당시에 테마 자체는 일단 세죠. 카카오 게임즈 뭐 뜬구름 테마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는 테마잖아요. 그리고 뭐 BTS는 항상 이슈가 받아주는 그 테마인데 또 8월달 말쯤에 이제 앨범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제가 요거를 비중을 높이 실어야겠다 하고 이제 종목별 투자자를 봤는데 제가 이게 매매한 게 정확히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12만원대니까 아마 7월 후반대나 8월 초반대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수급 라인을 한번 보시면 아마 이쯤 샀을 것 같네요. 제 기준으로 봤다면. 연기금, 뭐 금융투자, 기관, 외국인 다 붙을 때.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얘네들이 좀 많이 순매수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매매를 했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추이가 꺾이지 않는 한은 계속 가져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탄한 테마를 하나 갖고 계시면 1위1비 하지 않고 죄송해요. 1위 1비 하지 않고 조금 내가 베팅을 좀 걸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중을 실어도 될 만한 종목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도 뭐 전고점을 뚫는다 그러면 얘는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범위를 뚫는다 그러면 더 갈 수 있는 차트거든요. 차트로 보면. 근데 보시면 골드만삭스 붙었죠. 모건스탠리 붙었죠. 물론 골드만삭스의 순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위권 안에 요 두 개의 회사가 있다는 것. 네. 네. 근데 만약에 거래원의 CS나 메릴린치가 상위권에 있다. 그럼 그거는 탄탄한 외인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제 기준에선 그래요.
장난질 하는 애들이라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인들이 엄청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기관, 투신, 왜 수급이 좋잖아요. 그 테마가 일단은 뭐 코로나 치료제, 뭐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 임상 이상 완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크지만 가장 큰 건 MSCI의 편입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봤을 때 단순 이거는 소문에 의한 게 아니라 정말 편입이 된 거잖아요. 네, 편입이 될 거라고 얘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비중을 실을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비중을 많이 심을 만한 이제 종목을 볼 때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재료. 근데 그 재료가 뭐 어느 정도 그 단순 찌라시성의 뉴스라든지 오늘만 뭐 며칠 안에 끝날 이슈, 예를 들면 장마 이슈라든지 뭐 지진 이슈라든지,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유충 관련 이슈 있었잖아요. 그렇게 잠깐 있을 만한 이슈는 비중을 많이 실는 것보다는 그냥 당일 대응, 뭐 단타로 대응을 하는 거나 아니면 비중을 많이 실지 않고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사업, 뭐 그린 뉴딜, 그리고 뭐 정말 치료제가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잡힐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제 개발, 그리고 뭐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 같이 상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디랑 어디랑 합병을 한다든지, 예, 그런 이슈들이 강하고 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 재료를 갖고 있는 애들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고, 거래량이 많은 데다 거기다 이제 수급까지 뭐 탄탄한 애들이 붙었다. 뭐 외인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붙었고, 기간이 붙은 상황에서 투신과 연기금까지 잘 붙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한번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비중을 베팅을 한번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는 100%의 비중은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오전장 매동매매에 좀 주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종목을 그 에이티넘이 아니었죠? 죄송해요. 네, 다날이랑 지어소프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매수가를 드렸던 게, 먼저 다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마 매수가가 안 나왔어요. 뭐 지어소프트도 안 나왔고요. 근데 사실 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 매매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이것만 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저도 그나마 그래도 저는 차트를 자주 볼 수 있지만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계속 못 보니까 올라가네 그러고 그냥 사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 제가 4,450원에서 4,500원을 드렸는데 뭐 택도 없지 않았죠, 사실.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뭐 너무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유니슨이라든지 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시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매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제가 이게 30분 봉 차트인데요. 30분 봉 차트에서 보시면 다날 같은 경우에 16%까지 시세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15%의 전후로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은 매수 접근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은 장난질일 경우도 많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위험을 피해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이양 매수할 때 저는 이양이면 조금이라도 한 3%, 4%라도 더 적게 들어가야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포기하자. 그래서 포기했어요. 왜냐면 종목은 너무 많거든요. 뭐 코스닥만 천몇 개가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상한가를 가면 그냥 내게 아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습관이 좀 필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는데 그냥 이런 좀 다스리는 습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14,800원을 드리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14.56%가 떴어요. 30분 안에. 그래서 저는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는 제가 그 저점에다가 기준에 해놓은
단가가 오지 않는 한은 매수를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얘가 추세가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좀 고점에 들어가신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번 그래도 제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라면 한 기준선 기준으로 해서 14,300원에서 14,800원 정도? 예, 종가 기준으로 여기 이상만 된다 그러면 일단 볼 것 같아요. 수익권 나올 때까지.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에도 전날 시가가 요 정도 됐으니까 요 시가하고 종가 사이 4,800원에서 5,000원 사이까지는 이게 종가 기준으로야 한번 보고 여기서 더 추세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얘네도 분명히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서 바로 마이너스 됐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만 조금 어느 정도 다음번은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필요하시죠.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6%로 플러스로 끝났지만 만약에 오전장에 얘를 뭐 16%대 사신 분들은 10%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부터 시작하고 가시잖아요. 1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멘탈이 흔들리실 수 있거든요. 이거 뭐 까짓 거 안 먹으면 되긴 돼요. 근데 이게 멘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후에는 좀 오전장 30분 안에 시세를 너무 주는 종목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죠.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해서 뭐 모든 게 다 정답은 없지만 어찌됐든 위험한 건 피해가는 게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니까요. 이 부분은 이후에 또 다른 종목 잘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멘탈 무너지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그냥 30분 안에 너무 시세가 15% 이상 크게 움직이는 애들은 조금만 참아보자. 네, 이런 습관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우선 진원생명과학이고요. 진원생명과학도 신풍제약과 마찬가지로 MSCI에 편입이 됐다고 해요. 아, 맞나? 예, MSCI에 편입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은 음봉을 끝냈지만 실제로는 9% 정도 올랐네요. 근데 약간 종가를 말아 올렸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우선 31선, 30 음봉상에서 20선, 요 노란 선 있죠. 요거를 쭉 올라타주고 있고 그리고 네, 어쨌든 윗꼬리를 좀 올렸다는 거. 네, 5일선 반 지지하고 윗꼬리를 올렸기 때문에 내일 얘를 또 급하게 매수하시지 마시고 한 31,000원에서 27,600원으로 제가 좀 이번에는 오늘보다 좀 넉넉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야 매수 기회가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1차 목표는 우선 저는 37,500원 잡을 거예요.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이슈가 정 총리가 국산 코로나 치료 개발에 총동원을 해라 해가지고 제네신, 셀트리온, SK 사이언스 이 종목에 지금 관심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MSCI 편입은 제가 다른 종목이랑 헷갈려서 그 부분은 무시해 주시고요. 정총리의 국산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손절가는 요 기준선 라인 때 23,500원 선, 네, 이때까지는 한번 보실만 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 23,500원이면 좀 마이너스가 크네요. 25,000선으로 볼게요. 25,000선으로 해가지고 손절 라인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게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지금 요게 MSCI 편입 종목이고요. 알테오젠도 이미 시세를 참 많이 준 종목으로 유명하죠. 벌써 3만원대에서 이렇게 20만원대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아까 뭐 두산중공업이나 유니슨이나 그런 애들처럼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되는 종목 선으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얘가 지금 시세가 다시 살랐다는 느낌이 강해야 오늘 13% 종목 그 상승한 걸 보면 시세를 한 번 더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관심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는 저는 한 19만 8천 원 선에서 보고 있는데 아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19만 8천 원에서 21만 원 사이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시초에 너무 띄운다 그럼 조금 쉬었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차 목표는 일단 22만 5천 원 선, 그러면 뭐 한 10%에서 15% 나오겠죠? 네. 그렇게 보고 손절가는 한 18만 8천 원. 네. 이 정도 선이죠. 5일선 지지 못할 경우 저는 종가 기준으로 봅니다, 항상. 네. 그리고 이게 고점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손절을 꼭 아쉽더라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나중에 정말 크게 무너져서 정말 이것도 마인드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선 제가 요거를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관심을 담고 있냐면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의 순매수량 그리고 MSCI의 편입 그 다음에 외인이 오늘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투신도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거든요. 5,260 이게 제가 금액으로 해놨으니까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금액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보고 있어요. 오늘은 일단 요 두 종목 보고 있고 내일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전장에 갑자기 갭을 띄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카카오 게임 관련된 종목이. 그런 부분도 대비를 오전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만약에 내일 하나를 더 본다면 신풍도 한 번 더 볼 것 같아요. 신풍도 한번 12만 4천 원 정도에 한번 반등, 12만 한 6천 원 정도에 반등 나왔다 한번 더 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보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이 부분은 또 내일 장 보고 한번 좋은 종목 있으면 댓글로라도 한번 남겨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동매매에 좀 습관을 바꾸시는 것, 그리고 이 종목이 거래에 대한 재료가 무엇인지, 장기에 대한 재료인지, 정말 잠깐 뉴스 반짝 띄우는 재료인지, 그리고 수급 라인이 외인의 경우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대형사가 붙었다든지 아니면 기관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 같은 이제 메이저의 그 수급 라인이 꾸준한 그 매수를 해줬다든지 뭐 합병 그리고 그 계약 뭐 몇 조 원의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좀 제일 큰 테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비중을 한번 실어 보시는 것. 요 부분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장도 코로나 때 어려운데 우리 주식으로라도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장에도 좋은 성과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또 좋은 종목 있으면 다음 방송 때 준비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도 계속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초반엔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